0과 1에 중첩된 상태의 데이터도 있는데 읽으면 0이나 1로 변해버리니까 읽으면 안 됩니다. 비트, 큐. 제 지금 목이 약간 중첩상. 네. 저희가 1000배 빨리 하려면 네. 고전 컴퓨터 CPU가 1000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1개만 있으면 되고요. 혹시 잘 아세요? 아유. 그 교수님은 알고요. 네. 투자 관점에서 이제 그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큐빗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요거는 이제 컴퓨터의 이제 비트, 네. 비트의 단위가 이제 0과 1. 네. 이걸 한 번 뭐 계산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요게 하나의 비트 단위라고. 네. 그러면 이제 큐 비트, 큐. 아, 목소리가 이제 양자 상태로 갔습니다. 제 지금 목이 약간 중첩 상태. 네. 큐 비트, 그게 큐빗이죠. 네. 그게 퀀텀 비트. 네. 그냥 비트랑 똑같은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퀀텀 비트, 큐빗이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트인데 퀀텀 세계니까 네. 이 0과 1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첩 얘기가 또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다른 겁니다. 중첩될 수 있으면 큐빗이고 네. 중첩이 될 수 없는 거면 그냥 비트고요. 아, 그러니까 중첩이 안 돼 그냥 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비트, 그 컴퓨터고, 네. 중첩이 되면 그게 이제 그건 양자 컴퓨터의 양자 컴퓨터. 큐빗이고요. 네. 큐빗. 네. 이거를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서 이해를 하려고 되게 안 되지만, 네네. 이걸 통해서 뭔가 계산은 할 수가 있다. 네네. 물리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네네. 양자 컴퓨터일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컴퓨팅으로 활용을 하는지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전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고전 네. 컴퓨터에서 이제 그 0과 1을 나타나기 위해서 0볼트와 5볼트 전압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도 0볼트인 상태와 5볼트인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를 씁니다. 그렇죠? 고전 네. 컴퓨터에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반도체처럼 반도체에서, 신호를 예. 줬다 끊었다, 줬다 끊었다 이러면서. 줬다 끊었다 하는데, 예. 그 저희가 반도체 비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게 0이나 1을 갖다 이렇게 적어 놓는데, 네네네. 그 읽어드릴 때 요 놈이 그 5볼트인 상태면 우리가 1이라고 읽어드리고, 네. 0볼트인 상태면 0이라고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에서도 두 가지 물리적인 상태를 쓰거든요. 뭔가 0, 1을 나타나기 위해서. 네. 양자 컴퓨터에서 똑같이 두 가지 물리적인 상태를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소 원자의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와 하나 높은 상태를 0과 1로 쓰거나, 네. 혹은 전자나 뭐 이런 입자들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보통. 네. 근데 도는 방향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 이거를 0과 1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자 상태 두 개를 0과 1로 쓰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고전 컴퓨터도 두 개의 전압 상태를 0과 1로 쓰니까요. 그런 건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컴퓨터에서는 0볼트, 5볼트 중첩 같은 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수소 원자가 바닥 에너지 상태와 첫 번째 상태, 네. 그게 중첩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0과 1이 중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일 다른 점입니다. 0과 1이 중첩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낫 연산 같은 걸 하면, 예를 들어서 고전 전산에서는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중첩된 상태는 만약에 2대 8로 0과 1이 중첩된 상태에다가 저희가 낫 연산을 한다. 네. 그러면 각각 독립적으로 연산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양자 세계의 규칙인데, 그러면 이제 20%였던 0은 1로 바뀌고 80%였던 1은 0으로 바뀌니까 0과 1의 비율이 2대 8에서 8대 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0인 상태와 1인 상태 동시에 낫 연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속도가 두 배 빨라지네. 병렬 처리된 거죠. 두 배. 네. 하여튼 양자 컴퓨터는 빠른 거. 예. 네. 빠른데 실제로 이게 클락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클락 스피드가 이제 빨라야 저희 양자 네, 고전 우리 컴퓨터 일반적으로 빠르다는데, 컴퓨터 예, 네. 속도 그렇게 생각을 뭐 하는데. 몇십 기가헤르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뭐 보통 뭐 그렇게 빠르진 않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기보다는 한 번에 연산을 많이 해낼 수 병렬 있는. 처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클락 스피드는 훨씬 느린데 고전 네. 컴퓨터보다. 그 병렬 처리라는 게 네. 왜 암호화폐 채굴할 때도 GPU 같은 거 막 갖다 붙이고
아니면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CPU 같은 여러 대를 막 이렇게 병렬로 붙여서 네네. 한 번에 계산을 빨리 하게끔 그렇죠. 바로 알파고 그거, 같은.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상태를 그러면은 양자 컴퓨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병렬 처리를 네, 병렬 처리. 고전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아. 양자 컴퓨터도 할 수 있는데, 네. 차이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1000배 빨리 하려면, 네. 고전 컴퓨터 CPU가 1000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아. 양자 컴퓨터가 10비트짜리다. 그러면은 2의 10승계의 상태가 1024개니까 네. 1024개의 상태를 중첩시켜서 1024배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가 40개 있다. 네. 그러면은 2에 40승. 2의 40승니까 100만 개. 1조배 빨리 1조배의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고전 컴퓨터는 뭐 CPU 1쪽에 갖다 놓고선 계산하지는 못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 속도가 확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개념이구나. 예, 완전히 병렬 처리 잘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개념. 하드웨어, 네. 개념. 네. 그럼 요걸 또 소프트웨어 개념은 또 따로 뭔가 붙나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하드웨어만 있는 컴퓨터는 있을 수는 없을 그렇죠. 테니까요. 예.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드웨어가 있을 때 그걸 잘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써먹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함수 fx는 0이다 할 때 네. 근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x에다가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0이 될 때까지 네. 그 찾는 게 이제 고전 컴퓨터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한꺼번에 1024개 숫자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네. 그 중에서 답만 되는 놈만 톡 튀어나오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물론 프로그램을 아주 영리하게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게 쉽지는 않고요.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고 잘 짜서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유명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검색을 잘한다든지 네. 암호를 잘 깬다든지 이런 네. 일들이거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 그거는 네. 말 그대로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가 물론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이제 예, 있어야 되고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 몇십 년 전부터 막 나왔다면서요. 90년대에도 나오고 뭐. 예, 90년대 말에 나왔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겠네요.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양자 컴퓨터 아까 그 설명을 해주신 네. 그런 원리로 뭐 2의 몇 승까지 막 이렇게 연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양자 네. 컴퓨터인가요? 그렇죠. 이론상 그렇죠. 이론상. 그런데 이제 우선 비트를 좀 큐비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오차 없이 잘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 둘 다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장난감을 조금 벗어난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뭐 IBM도 그렇고 뭐 네. 구글도 그렇고 또 어디 뭐 스타트업 수준에서도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뭐 발표한 데도 네네. 수년 전에 있었고 막 그렇다면서요. 예. 혹시 그 컴퓨터들은 어디서 뭐 이게 입증이 되나요? 어디 뭐 논문을 내서 어디 학회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막 그런 게 있나요? 예. 그게 저희가 처음 이런 걸 연구를 하는 한 20년 전에는 네. 양자 컴퓨터의 원리대로 정말 작동한다는 걸 이제 저희가 실험으로 데모하는 수준이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실험 연구는 해봐야 네. 양자 물리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가치가 없고 정말로 고전 컴퓨터보다 잘하는 거 보여봐. 예.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2019년에 그때 구글에서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2019년에요? 네. 얼마 안 됐네요. 2년 조금 남짓, 네, 2년 네. 남짓했죠. 아주 구글에서. 쓸데없는 계산이었지만 네. 고전 컴퓨터보다 확실하게 잘한다는 걸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아이온 큐라고 네. 뉴욕 증시에 작년에였나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여기는. 예, 작년 10월인가 네네네.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을 네. 가지고 상장을 한 네네. 회사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또 창업자, 네. 그러니까 김정상 교수. 김정상 교수님, 네. 듀크대 김정상 네네. 교수님이 아이온 큐를 이제 이끌고 있고, 네. 근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뭐 기술력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소프트웨어 하는 아닙니다. 여기 하드웨어 하는 하드웨어요, 회사입니다. 예. 하드웨어. 네. 그러면 아까 IBM이나 구글이나 하드웨어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걸 테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만으로 상장을 한 회사는 여기가 최초였던 거고. 그렇죠. 예. 혹시 잘 아세요? 아이온큐? 예, 그 교수님은 알고요. 네. 투자 관점에서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거라면은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 회사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 건 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그 창업자인 김정상 교수는 매우 두뇌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건 그 회사에만 적용된 얘기는 아닌데 네. 양자 컴퓨터로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고요. 네. 저라면 네. 양자 컴퓨터 회사에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아이온큐에 하겠습니다. 이제 아.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물론 아주 단시간 안에 이걸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도 이제 네, 그렇게 들리기도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여기가 한때 상장 초반에 물론 이제 작년에 성장주도 엄청나게 좀 좋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상장 초반에는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좀 내려온 걸로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는 좀 길게 봐야 되는 회사고 그렇죠. 네네.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산업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 게 제일 빠를까? 예를 들면은 기업들 어떤 실제로 컴퓨터를 쓰는 수요라든지 아니면 통신 암호 분야라든지 예. 어느 쪽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될까요? 제일 먼저 도입되는 거요. 네네네. 그거는 그래도 어디선가는 필요가 있어야, 네. 수요처가 있어야, 써먹을 때가 있어야 양자 컴퓨터를 도입할 건데, 네네. 그냥 쓸모가 엑셀 있는 돌리는데 많은데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고. 그게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아이온큐가 네. 현대자동차하고 배터리 시뮬레이션 하는 무슨 체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의 답에 가까운데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이 어떤가 하면은, 비트 수가요. 큐빗 수가 실용적인 문제를 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깰 정도가 되려면, 네. 1000개 가까이, 1000큐빗 정도 돼야 된다는데, 지금은 이제 한두 달 전에 나온 게 IBM에서 127큐빗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최대인데, 예. 그것도 이제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양자 컴퓨터의 최대 약점이 이제 오차 수정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오차 수정? 예.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이 어렵다는 건데, 네. 그 외 저희 고전 컴퓨터는 이제 7비트 데이터를 보내고, 네. 이 8번째 비트는 왜 에러를 갖다가 체크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왜? 예. 네, 네. 여기 7비트에 있는 1의 숫자가 짝수개면 여기 0을 쓰고 1의 숫자가 홀수개면 여기다 2를 써가지고 8비트 다 합하면 항상 짝수가 되게.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7비트를 보정하는데 한 비트만 더 쓰면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한 비트를 보정하기 위해서 4비트를 더 써야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읽을 수가 없거든요. 읽으면 0과 1에 중첩된 상태의 데이터도 있는데 읽으면 0이나 1로 변해버리니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태인지 모르면서 에러 커렉션을 해야 되니까 아주 어렵죠. 그래서 최소한 5비트는 돼야 한 비트가 되는 거고 에러를 꽤 많이 줄이려면 1000큐빗 정도는 돼야 그것이 하나의 논리 큐빗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쉽지 않죠. 현재 상황은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럼 뭐 할 거냐. 그러면 이 아이온큐 같은 회사가 뭘 할 거냐 하면은 이 회사, 어느 회사건 몇 년 안에 상용화된 컴퓨터를 팔겠다. 그러면 네.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